오늘은 본격적으로 교육대학원 입시에 뛰어들었다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부분인 학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학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교육대학원마다 조건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세 곳에 지원을 하여 전부 기쁜 합격을 거둔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세 학교도 역시 학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달랐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는 학업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했고 1차 서류 전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업계획서에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학교였습니다. 중앙대학교는 학업계획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별도의 서류 전형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고 서류 제출자 전원이 면접을 보러 가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보다는 학업계획서에 대한 부담이 덜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는 학업계획서를 아예 요구하지 않은 서류가 가장 간단한 학교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서류를 준비하며 부었던 노력을 중심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 서류 전형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류 합격을 하지 못하면 면접에 대한 기회마저도 박탈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합격을 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솔직함과 확고함 이 두 가지가 키워드로 꼽히더라고요. 저는 관련 학사도 학점은행제로 준비를 했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쟁쟁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 바로 그 면접 대기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솔직함과 꿈을 향한 확고함이 뚜렷이 보이는 학업계획서가 면접을 향한 문을 먼저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먼저 학업계획서 작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관련 경력이 있는 게 정말 강점이 되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련 경력이 없이도 확고함을 어필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관련 경력이 필수는 아니지만 관련 경력이 있다면 솔직함과 확고함을 전부 다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으시다면 작은 경력이라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영어교육과에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영어 과외와 영어 학원 일을 꾸준히 병행해 왔습니다. 자기소개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영어 교육 분야에 관해 어떠한 관심을 갖고 일을 해왔는지, 내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어필했습니다. 진학 동기에서는 왜 사교육 분야가 아니라 공교육 분야야만 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둔 채 앞에서의 내용에 이어가듯이 글을 전개했어요. 학업계획 항목에서는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 입학하는 만큼 어떻게 내가 초시 합격을 이뤄낼 것인지 포부를 잔뜩 넣어서 작성했습니다. 저는 학업계획서를 따로 첨삭받지 않고 부모님과 남편에게만 보여줬었는데 다들 근데 이거 너무 임용고시 보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강조해서 쓴 거 아니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노골적인가? 했었는데 계속 고민하면 할수록 더더욱 제 자신을 나타내는 자기소개서의 핵심 제재인 나를 다르게 꾸며 쓰고 싶지는 않았고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다른 방향으로 부풀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결국은 문장만 수정해서 내용은 그대로 제출했어요. 혹여나 떨어지더라도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설명하는 것이니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 스스로를 더 괜찮게 보이기 위해서 과장해서 쓰거나 그럴듯하게 있어 보일 법하게 작성했다가 떨어지면 반대로 후회가 정말 많이 남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솔직함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글은 조금 러프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첨삭의 필요성은 주술 호응만 된다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대학원 관련 분야 진학을 희망하는 본인만의 꿈과 포부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업계획서 글을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 가장 어렵고 난해했던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는 학업계획서 양식이 올라와 있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유양식이었고 중앙대학교는 3장으로 분량 제한이 있을 뿐 양식은 마찬가지로 자유였습니다. 저는 두 학교 모두 3페이지 정도로 맞춰서 냈습니다. 문항은 자기소개, 진학동기, 학업계획, 연구계획 이렇게 4문항으로 무난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각 문항에는 작은 소제목을 밑에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는 각각 한 페이지씩, 학업계획과 연구계획은 합하여 한 페이지, 그래서 총 3장을 작성했습니다. 자기소개와 진학동기를 작성하기 위해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지에 마인드맵을 작성했던 것이었어요. 시간을 들여 마인드맵을 작성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다 보니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저의 경험이나 감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훨씬 수월하게 글을 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학업계획이나 연구계획 분야에서는 많은 분들이 교수님의 논문을 참고하거나 교수님의 논문 방향과 학업계획서의 방향을 맞춰서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의 경험에 따르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면접장에서 교수님께서 나와 관심사가 너무너무 비슷하군 하고서 관심을 갖고 관련 분야를 질문하셨는데 제 입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엄청 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대신 학업계획은 기간을 딱 교육대학원 졸업 직후인 3년까지로 한정을 해놓고 목표를 설정해서 두 갈씩으로 목표를 먼저 탁 제시를 한 후에 이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기간별로 나눠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 목표는 임용고시 초수 합격이었고요. 이 임용고시 초수 합격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니 첫 학기에는 무엇을, 1년간의 기간 동안에는 무엇을, 2년간의 기간 동안에는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제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가 행할 저의 계획이니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연구계획은 이 분야에서 저만의 관심사를 선정해서 각 교육대학원의 커리큘럼과 수업을 보고 관심 있는 수업명을 학업계획서 안에 같이 녹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땡땡 교육대학원에서 블라블라라는 수업을 통해 훌륭한 교육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와 같이 간단히 언급했어요. 교육대학원을 향한 최소한의 관심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전직 기자인데요. 기자 생활을 당시 맡았던 주요 분야에 대한 관심을 교육 분야에 녹여서 더욱 깊이 연구해보고 싶다고 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유 형식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시각적인 자료를 사용해도 될까 하는 걱정이 우선 앞서서 주변 대학원 진학한 친구들에게 물어봤었는데 학업계획서에 사진을 넣은 사람을 아직 못 본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많이 고민하기는 했었습니다. 혹여나 장난으로 보여질까봐 큰 고민을 했었는데 하지만 저는 정말 합격이 너무나도 간절했고 저의 경험을 또 꿈을 향한 저의 진정성을 이 도전의 의미를 단 종이 몇 장 안에서 교수님께 전달하기는 힘이 들 것 같고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각 자료를 함께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부분과 진학 동기 부분에서는 저의 경력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정도 넣었습니다. 아무리 글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고민을 공감하고 같이 해결해주고자 하는 선생님이 진정한 교육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도 제가 지금껏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왔다는 경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러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학원 아이들이 제가 처음으로 취업을 했을 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용돈을 모아서 준비해줬던 깜짝 파티 사진 아니면 뭐 시험 붙었다고 호들갑 떨면서 선생님 이라고 했던 카톡들을 캡처해서 크롭을 해가지고 모서리에 조그맣게 넣었습니다. 캡션도 밑에 작게 달아줬어요. 실제로 서류 전형이 없는 학교는 면접 현장에서 교수님들께서 이제 면접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훅훅 학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같은 걸 이렇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제 사진이 있는 페이지에서 이렇게 넘기시다가 멈칫 하시면서 관심을 두고 오래 읽으시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포착했어요. 자유 형식이니까요. 사진 말고도 이 본인의 진정성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오히려 발상의 전환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마이너스 포인트가 되니까 그 부분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이 가장 우선입니다. 내용이 알차다는 전제 하에. 네, 지금까지 교육대학원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보았습니다. 제가 행한 방법이 전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말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열심히 제작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꾸준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